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하면 연력학인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뭐냐? 일단 이게 우리가 어떤 1이라는 상태에서 2라는 상태로 변했을 때 이게 어떠한 변화를 가졌는지가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보통 땡땡 과정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크게 우리가 가역 과정 그리고 비가역 과정으로 나뉘는데, 일단 시험에서 비가역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가역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역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손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또는 다시 정확히 말하면 원래 복구가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압축해서 온도를 올렸는데 그 온도를 다시 팽창하면서 그 처음 온도로 돌아올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손실 없이 순환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하는데, 먼저 알아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압 변화, 그리고 등온 변화, 정적 변화, 그리고 가역 단열 변화. 가역 단열인데 여기서는 가역 과정만 할 거니까 단열 변화, 그리고 폴리트로픽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정압 변화는 뭐냐?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등온 변화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정적은 최적이 일정하다. 단열은 뭐 얘를 압축하거나 이렇게 팽창시켰을 때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다라는 게, 열의 출입 차단했다 해서 단열 변화가 되는 거고, 이제 폴리트로픽이 좀 안 들어보던 용어일 텐데 정확히 말하면은 단열 변화랑 등온 변화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얘네 요 사이에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정압 변화가 뭐냐? 우리가 처음에 초기 온도가 V1이라는 최적을 가졌을 때, 비체적으로 쓸까요? 얘가 온도가 변화하면 최적도 변할 거예요. 온도가 오르면 최적이 커질 거고, 온도가 내려가면 최적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가 값이 일정하다. 최적을 온도로 나눴을 때 같이 어떻게 변해도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등온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압력과 최적이 있었을 때 압력과 최적의 곱시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분수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요런 식이 되는 거고, 얘도 같은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일단 써볼게요. 정적 변화, 그리고 정적 변화는 T1분의 P1이, 이쁘게 안 쓰시죠? T2분의 P2.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압력 변화가 일정하다. 이거 일단 그냥 보시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역단열 변화는 최적에서,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최적인데, 요 위에 비열비라는 게 있고, 얘가 다시 압력이 변했을 때 최적이 변한 비열비와 같다. 그리고 폴리트로픽은 P1 V1의 N이고 P2 V2의 N이다. N 그냥 숫자예요. 몇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폴리트로픽 지수라 그러는데, 자, 정압 변화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1의 P2 V2라고. 근데 얘가 정압 변화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지수가. 그럼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P1은 P2와 같다. 자, 이거 하나 봐볼게요. 우리가 보일-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식을 먼저 보면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최적,
1일 때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최적 변화와 같다라는 게 이게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압력이 일정하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랑 같죠? 또 최적이 일정하면 V1이 V2라면 T1분의 P1은 T2분의 P2잖아요. 그럼 압력이 일정한 건 정적 변화고, 또 온도가 일정하면 P1 곱하기 V1은 P2분의 V2가 되죠. 근데 단열이랑 폴리트로픽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압, 등온, 정적 과정은 이 식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샤르의 법칙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숙지하셔야 될 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보일의 법칙이 나는 건데,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돼요. 이건 최적이고 비최적이긴 한데, 얘가 이제 압력이에요. 얘가 요 위에 이렇게 지수가 붙어요. 네모라고 써볼까요? 여기에 네모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과정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네모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등압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1이다, 네모가 1이다 그러면 등온 변화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 어떤 폴리트로픽 지수다 그러면 폴리트로픽 변화, 그리고 네모가 비열비 K다 그러면 단열 변화가 돼요. 자, 이때 문제가 n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0이면 등압, 1이면 등온, 그리고 폴리트로픽 지수는 1보다 크고요. 그리고 단열은 비열비가 되는데, 이 폴리트로픽 지수는 등온 변화와 단열 변화 지수의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비열비가 뭔지 이런 거 아시면 헷갈리니까 그냥 모르고 하고, 뭐 다른 영상 제가 링크 해드릴 수도 있고, 비열비는 보통 공기는 1.4가 되고 기체 종류에 따라서 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알아두시면 좋은 정도고, 얘는 그래도 좀 시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이제 기본 개념인데 제가 더 설명드리면 복잡하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압축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주사기로 누르는 거 압축이 있고, 또 주사기를 당기면 그 안에 기체가 팽창하죠. 그럼 우리가 압축했을 때와 팽창했을 때 그 후에 온도가 얼마냐고 묻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된 식을 외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초기 상태 온도를 T1, 변화 후를 T2, 압력 초기를 P1, 변했을 때 P2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말하는 보통 압축 후 또는 팽창 후에 온도를 구하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압축 후의 온도니까, 압축 후의 온도는 압축 전의 온도에서 우리가 압력이 변했을 거예요. 처음 압력에서 나중에 압력으로. 그때 여기 위에 이제 지수가 네모가 붙는 거예요. 여기 붙는데 네모 마이너스 1분의 네모가 T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모든 연력학 문제는 반드시 온도가 절대 온도 켈빈 온도여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요 네모에 그냥 어떤 변화든 그냥 주는 감 넣으면 돼요. 문제에서 뭐 비올비가 1.4라 그러면 1.4를 넣는 거고, 폴리트로픽 지수가 1.3이라 그러면 1.3, 1.3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열은 1.4, 1.4 넣는 거죠. 뭐 값이 1이다 그러면 뭐 1, 1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식만 외우면 엄청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압축비라고 하는데 그냥 참조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단열 압축을 했다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P2가 변화 후에 압력이 높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만약 팽창을 했다면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온도가 T1보다 작아지겠죠. 요 정도 개념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피스톤 실린더로 구성된 용기 안에 P1이 140kPa, 그리고 온도가 T1이 10도는 283켈빈이죠. 200 플러스 273이죠. 그리고 이 기체가 폴리트로픽 과정 1.5라고 되어 있네요. 거쳐서 지수가 1.5다. 이때 800kPa까지 압축이 되었다면 공기의 온도는 약 몇 도인가? 이 공기 그냥 지수가 비연료보다 크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기대로 푸는 거니까. 내 놈이 멍청한 거지. 우리 결국 T2라는 건 T1 곱하기 P1분의 P2 변화한 값에다가 1.5를 줬으니까 1.5 마이너스 1에 나누기 1.5를 해주면 이게 506켈빈이 나와요. 값 그대로 넣어야죠. 잠시만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처음이니까 유도를 좀 해보면 T2는 283 곱하기 140분의 180에 1.5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506켈빈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도씨를 물어봤어요. 우리 켈빈이니까 506 빼기 273을 해야 233 도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리고 2번 문제, 압력 P1 딱 다 정리까지 해줬네요. P1 100kPa, T1 300Kelvin, 최적 V1은 1.0세제곱미터다. 이상기체 PV는 지수가 1.3인 폴리트로픽 과정을 거쳐 P2로 변했다면 최종 상태의 온도 T2는 얼마인가? 여기 갑자기 최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식에 최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비최적을 넣어서 다 상쇄되기 때문에 뭐 더 설명드리면 복잡만 하고 그냥 아는 식을 쓰는 거예요. P1분의 P2를 지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300켈빈 단위 지우고 100분의 300으로 늘었을 때 1.3 마이너스 1.3을 해주면 얘가 387켈빈이 나오고 대략 얼마냐니까 2번이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T1이 마이너스 10도라는 건 263켈빈이 될 거고요. 6기압 P1은 6이래요. 단위 상관없어요. 저 비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10kg 상관없고요. 분산 노즐에서 1기압까지 P2가 1이 될 때까지 단열 팽창했다면 단열 팽창 후의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여기 지금 비열비를 줬죠. 그렇다면 T2는 T1 곱하기 P1분의 P2에 뭔지 모르겠지만 K로 줬으니까 K-1분의 K가 되는 거고, 그러면 263켈빈에서 처음에 6이었는데 1로 줄었고 1.289 마이너스 1.289를 하게 되면 얘가 176이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켈빈 온도거든요. 우리는 켈빈 온도를 도씨로 바꿔주려면 273을 빼야 됐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97도씨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피스톤 실린더로 구성된 용기 안에 T1이 638.5, 압력 P1이 1372다. 정적 과정으로 이 시스템을 가열하여
최종 온도가 T2가 1200 켈빈이 되었다. 이때 P2는 얼마인가? 우리 지수가 있어야 풀 수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압축이 아니고 가열이잖아요. 어떻게 푸냐면 이 식을 하나 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는 T2분의 P2 V2. 자, 정적 과정이라는 건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V1과 V2가 똑같으니까 T1분의 P1은 T2분의 P2가 정적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럼 638.5분의 1372는 1200분의 얼마입니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은 그냥 넘기면 되죠. 곱하면 되죠. 그러면 2579가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폴리트로픽 변화의 일반식 P에는 N은 정수에서 이게 이렇게 쓴 거죠. 제가 N이 0이면 어느 변화인가? 아까 0이면 등압 변화였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얘가 1이 되니까 P1 V1의 N이 0이라면 P2 V1의 0이 2죠? 2가 되고, 얘네가 1이 되면 P1은 P2니까 등압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외우시는 게 좋죠. 그냥 사실 이거 저는 쉬울지어도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 압축비가 3인 2단 펌프에 토출 압력이 2.7MPa이다. 이 펌프의 흡입 압력은 몇 kPa이냐? 일단 단위가 다른 거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아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제 뭐 X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압축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압축비가 3이래요. 그러면 2.7 대 0.9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가 2단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압축비가 3단이라는 건 우리가 압축기가 들어갔을 때 들어간 압력이 1일 때 나오는 압력이 3인 거예요. 근데 얘가 2단이라고 했으니까 3이 들어와서 얘는 9로 나갔겠죠. 3 곱하기 3, 1 곱하기 3에서 3 나온 거고, 그래서 얘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0.3MPa이 되는데 물어본 게 kPa이니까 300kPa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압력 P1이 100kPa, 온도 T1이 300Kelvin인 이상기체가 PV는 1.4가 있죠. 폴리트로픽 과정을 거쳐 압력 P2가 400kPa까지 압축된다면 최종 상태의 온도는 얼마인가? 그냥 똑같죠? T1이 300 곱하기 P1이 100, P2가 400, 그리고 1.4라고 했으니까 1.4분의 1.4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는 445.8켈빈이 나와서 정답은 2번 446켈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상태에서 압력 100kPa, P1이 100이라는 거죠. 온도는 15도면 273을 더해서 288켈빈이 될 거고, 공기가 초기 부피에 20분의 1이 될 때까지 단열 압축할 때 압축구의 온도는 몇 도인가? 갑자기 이런 조건이 붙었죠? 이거 이제 어떻게 푸냐? 우리가 아까 단열 압축식은 P1V1의 1. 비열비였잖아요. 비열비. K는 P2V2의 K와 같다. 그럼 P1이 100이었고 최적이 초기 부피의 20분의 1이니까 처음을 20으로 두면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2가 P2가 안 나와 있는 거죠. 얘가 P2고 곱하기 V2가 1이 되는 거죠. 20분의 1이니까 1.4를 하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P2가
6628.9가 나와요. 이렇게 P2를 구해서 이제 T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P1분의 P2는 1.4-1분의 1.4. 그럼 여기에 6628.9 넣고 100 넣고 여기 288 켈빈을 넣으면 얘는 955도씨가 나오고요. 켈빈이죠. 도가 아니고 켈빈이 나오는데 보면 여기 답이 없어요. 왜냐면 물어본 게 도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 273을 빼주면 682도씨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기 온도와 압력이 각각 50도씨 600kPa인 이생기체를 100kPa까지 단열 팽창시켰을 때 온도는 약 몇 켈빈인가? 제가 팽창이나 압축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감마가 아니죠. 여기 이 압축 후가 압력을 제대로만 넣어준다면 그 후에 팽창 후 압력을 넣으면 팽창 후 압력이 나오는 온도가 나오는 거고, 압축 후 압력을 넣으면 압축 후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T2는 얘 273 더해주면 323 켈빈에 600kPa를 100으로 바꿔주고 1.4가 비열비니까 1.4 넣어주면 얘는 바로 193.58 켈빈이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쉽죠?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만 외워주시면 거의 다 풀리고, 이제 거기다가 요거 외워주시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숙지해 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안 외워지시면 사실 그냥 얘랑 얘 정도만 보셔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